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저녁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뵙는 모아모아톡, 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팁 같은 그런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지내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신 가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틈을 타서 제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미국도 선거를 하고요. 한국도 선거를 합니다.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선거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영주권이나 아직도 이제 뭐 유학생, 주재원 이래서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한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투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총영사관의 조선희 영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두 번째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조선희 영사님 두 번째 모셨습니다. 2020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복습하는 기분으로 또 다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성. 요즘 좀 무서운 말이에요. 네. 자, 2020년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다는 걸 이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어떤 선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내년 2020년에는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이 모두 몇 명인지 혹시? 300명입니다. 네,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에요. 뭐 늘려라 줄여라 말은 많지만 어쨌든 내년에 300명을 선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는데 뭐 대한민국 선거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선거를 왜 해야 되는 거? 밖에 나와서 도대체. 밖에 나와 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인 거는 네. 확실하시죠. 아무리 밖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 목소리를 한국에 전할 수 있는 건 그 투표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특히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모이시면 아직도 조국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네.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열변을 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아직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투표. 맞습니다. 자,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에는 이제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외에 사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시작하세요. 네.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단계로 반드시 유권자 등록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 미국 선거는 보통 그런 일이 있으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는 이 유권자 등록이라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선거인 명부가 자동으로 이제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 투표만 하시면 되지만 그 외국에 나와서 투표하시려면 내가 아무리 선거권이 있더라도 그 유권자 등록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등록 기간이 개시가 돼서 내년 네. 2월 15일까지 네.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둘루스 H마트를 갔는데 앞에서 두 분이 선거하세요, 선거하세요. 굉장히 쑥스럽고 조그만 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사실 뭘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유권자 등록인데요. 그거를 이제 법적 저희 그 선거법상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유권자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국외 부재자와 제외 선거인인데 네. 국외 부재자 신고, 제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장소에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네. 그 매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2월 달까지 계속이요? 네, 2월 15일까지 오. 계속 이제 같은 장소에서 네. 그 유권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왔는데 뭐 어떤 서류가 미비됐다. 네네네. 그럴 땐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장 보러 오실 때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일에는 그 저희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네, 저희가 네, 네. 신청서를 받고 또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그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 인터넷 사이트 그쵸. ova.nec.go.kr. 아, 이건 꼭 자막 깔아줘야 돼. 이렇게 네. 얘기해도 사실 뭐 듣고 나서도 뭐라 그랬지? 이렇게 하니까.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면 H마트, 둘루스 H마트에서 매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2월 15일까지요. 네. 2월 15일까지 등록을 해주시고 또 영사관이나 아니면 한인회관에 네. 가셔도 하실 수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순회도 하신다고. 네, 지금 종교단체를 순회하면서도 받고 있는데요. 네. 뭐 교회나 사찰, 성당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교인분들 대상으로 이제 네. 종교단체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네. 순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발로 뛰어서 직접 찾아가는데도 끝까지 안 하겠다.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지금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또 네. 여기 영주권을 영주권자. 가지신 분들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좀 약간 텅 트위스트가 된 어려운 말이 국외 부재자, 네. 제외 선거인 두 이게 이제 캐러고리가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네. 다른 점이 뭐예요? 네,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계신 분, 그래서 이제 한국의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은 국외 부재자고요. 네네. 그분이 보통 한 80%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계신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영주권자분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네네.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있지 않은 분들은 제외 선거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제외 선거인하고 국외 부재자를 분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외 선거인은 우선 정당 투표만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래서 정당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이제 국외 부재자도 이제 조금 나뉘는데요. 국외 부재자 100%가 다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요? 대부분 다 지역구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 중에서 이제 그 주소를 일시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주민등록을 잠시 하는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거소 증명. 그렇죠. 거소를 신청하시는 네네네. 분들은 이제 국외 부재자지만 정당 투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역구에 기반을 갖고 있어서 지역구 인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국외 부재자는 그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소지, 주민등록은 물론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곳이냐, 내가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영주권이 있었던 시절에 한국에서 뭔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 시누가 사는 집의 주소지를 항상 기록을 해서 뭐 이제 메일도 오고 어떤 연락이 오면은 신우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단 네.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거소를 신청하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국외 부재자지만 정당 네. 투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국외 부재자 중에서도 정당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 두 가지를 다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제외 선거인은 당연히 정당 투표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정당 투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라는 질문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후반부에 하려고 그래요. 또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우리가 고비 서류 같은 거 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네. 나인 걸 증명해야 돼. 어떤 때는요. 나야, 내 얼굴 보면 몰라 이러지만 네. 사실은 서류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되나요? 네, 그 정말 꼭 필요한 게 그 한국 유효한 여권 번호가 필요합니다. 여권 번호. 그러니까 여권을 꼭 갖고 오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여권 번호를 알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시든 뭐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시든 여권 번호가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 번호도 필요한데 보통 주민등록 번호는 외우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주민등록 번호,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소, 그다음에 뭐 미국 집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건 여권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핸드폰 사진으로 여권 그 사진 나온 앞장을 네, 찍어서 보여주면 가장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꼭 뭐 여권을 가지고 오거나 뭐 영주권을 갖고 오거나 그래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서류를 들고 와서 보여주진 해야 되죠. 않아도 네. 번호를 외우고 있으면 된다. 네. 그리고 한국의 주소를 알아야 된다. 네. 그게 조금 주소가 한국이 많이 변해서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무슨 길 뭐 이렇게 네, 변해서 많이 내가 아는 바뀌었습니다. 주소랑 바뀌었거든요. 상관없나요? 네, 그 주소지는 저희가 그 여권 번호를 기반으로 조회하면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꼭 정확히 뭐 번지수까지 뭐 네. 아파트 동호수까지 알아야 되진 어. 않고요. 네, 주소는 그 지역에 기억나는 걸 적어주시면 제가 그 접수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거 찾아서 한다는 거 보통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좀 해주세요.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투표 자체입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고 나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는 전제 조건은 등록. 이게 맞물려서 사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와 계시나요, 근데? 나와 있습니다. 오, 가시면 조선희 영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둘루스 H마트 출구 쪽에서 등록을 받고 계시고요. 한인회관, 또 영사관에 가실 일 있으시면 영사관,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자막 네. 나갈 거예요, 여러분. 웹사이트를 통해서 등록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일요일 날은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까지도 찾아가겠다. 통사정을 하면서 지금 투표를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가 통사정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투표 좀 하게 해달라. 우리 목소리 내고 싶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직접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당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조선희 선거영사님을 모시고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시작되는 뭐죠? 실시되는 말이 네. 이렇게 안 나와요. 실시되는 국회의원 투표에 꼭 참석하시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을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발로 뛰면서 받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유효한 여권 번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이도 사실 얘기를 한번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자격 요건 중에 나이도 있는데요. 네. 만 19세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네. 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고요. 만 19세는 그 대한민국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1년 4월 16일까지 태어나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2001년 4월 16일생까지 올해 선거를 할 수 있다. 2001년에 태어나면 애기인 줄 알았는데 선거권이 있네요. 만 19세가 된 거죠. 제가 늙은 거죠. 야, 2000년도에 사람 태어날 때 2000년도 주민등록증이 나오는구나 했어요. 그때 밀레니엄 무슨 난리 나다 네. 대란이 일어난다 막 이래서 그랬는데 야, 2001년생 4월 16일까지 선거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큰 본인한테.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2001년 4월 16일생이신 분들 잊지 말고 꼭 투표하세요. 자, 등록을 받는데 국외 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그러면 그 폼에도 나눠져 있겠네요. 그 신청서는 하나인데요. 네. 가장 상단에 이제 국외 부재자인지 재외 선거인인지를 신청하게 되어,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네. 체크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제 등록을 접수를 하면서 그거를 체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가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 번호 있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80% 정도는 국외 부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 생각보다는 적단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살아있는지 이제 말소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는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래서 국외 부재자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접수하다가 제외 선거인인 경우에는 그 이관에서 제가 이제 변경해서 그거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다시 그 이메일로 그때 신청서에 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내가 국외 부재자인지 제외 선거인지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메일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그 휴대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이야,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선거 안 할 땐 뭐 하세요? 이랬더니 동네 반장, 부녀회장 네, 선거까지 네. 다 하기 때문에 선거 없는 날이 없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노티스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제가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재외선거인은 정당 투표밖에 못하고 국외부재자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같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도 정당 투표가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당 투표가 뭐예요? 정당 투표는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실제 지금 정당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은 정당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좀 유명한 메이저 정당들을 기억하실 텐데 네. 정당 투표라고 하는 거는 그 국회의원 인물 투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이 있습니다. 정당 이름이 있으면 내가 정당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시면 네. 그 정당이 그 전체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네. 정당이 가져간 획득한 그 퍼센트를 네. 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이제 그 퍼센트만큼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그거는 네.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리스트로 그 47명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에 대한 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1번부터 쭉 47번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뭐 30% 가져갔다. 네. 그럼 47명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죠. 30%는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의 명부도 정하고 실제로 나는 정당에 투표하지만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지는 정당에서 그 명부에 정한 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비례대표가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순위가 있고 퍼센트에 따라서 3번까지만 될 수도 있고 10번까지 될 그렇죠. 수도 있다. 네. 지금 그런 정당이 얘기니까. 가져간 네. 획득한 그 투표에 대해서 1번이 되기 위해서 피 튀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례대표 1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정당에서 정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찍어주는 국회의원 이름 외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47명의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한다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 국회의원들은 정당에서 1번부터 뭐 30번까지 줄을 세운 후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비례대표 47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300명 중에 47명이니까. 그렇죠. 거의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원이 만약에 10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90명이었다가 10명이 더해져서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여당과 야당을 뒤집을 수도 있는 숫자가 네, 아주, 나오네요. 큰 숫자죠. 네.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투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당의 정책이나 그런 정당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게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은 정당 투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소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국회의원은 3명밖에 배출을 못했어. 그리고 국회의원이 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벽보에 붙으면 10번은 잘 안 보여요. 네. 1번, 2번, 3번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분들이 정당이 3명밖에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사실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비례대표 숫자가 10명이 붙어서 13명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정당 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 등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가 국외부재자 아니고 나 뭐 국회의원도 못 뽑고 뭐하러 귀찮게 등록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충분히 설명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등록을 했어요. 뭐 어디서든 했어요. 그럼 투표를 정말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투표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투표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6일간 하고요. 네. 그 기간 중에 주말도 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시기는 좀 충분할 것 같고 네네. 장소는 보통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네네.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아무 때나 가도 되나요?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후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약간 바람이 좀 있네요. 네. 일 끝나고 갈 수 있게. 네.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면 한인회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또 영사관이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영사관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영사관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상은 그 공간에서 투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애틀랜타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다운타운이고 이제 교통도 복잡하고 주차 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네. 공간의 면적 같은 게 좀 좁기 때문에 대체 투표소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내년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한인회관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아직 5, 6개월이 남았다 보니까 그때 가면 다 까먹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플로리다에서 장을 보러 오시거나 하셨다가 뭐 방송은 봤는데 당일날은 내가 플로리다에 있어.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행히도 플로리다 주에도 투표소가 설치가 될 네네네. 겁니다. 네. 그 지금 미 동남부 6개 주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서 조지아 주에는 여기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하고요. 네. 보통은 플로리다에 추가 투표소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엘라바마 주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개가 운영이 되니까 거기 가까운 네. 데 가셔서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뉴욕으로 여행을 가신다. 그럼 뉴욕 총영사관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어디든. 사는 곳에서만 할 필요는 예, 없다. 네. 어디든 그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까운 투표소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테네시나 플로리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주말에 큰 차에 나눠 타시고 쇼핑하고 이제 뭐 머리도 깎고 이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에서 6일 그때 오시는 분들은 꼭 한인회관에 들리셔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하면 선물도 좀 줘보세요. 그럼 많이 가. 그렇죠. 그거면 바로 해결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돈으로 표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쉽네요. 그 미국은 투표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 투표했다는 복숭아를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뭐 복숭아라도 하나. 자,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분들은 국외 부재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고요.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으신 분들은 제외 선거인이라고 하는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받고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등록받고 있는 위치는 이제 주말에는 둘루스 H마트에서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일에는 이제 영사관에 오시거나 민원보러 오셨을 때 그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한인회관에 가셔도 평일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집에서 뭐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막으로 보내주시고요.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전자우편이나 뭐 네. 아니면 우편으로 저희 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쉬우니까 2월 15일까지 반드시 유권자 등록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토요일, 일요일 장보러 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둘루스 H마트에 꼭 스탑하셔서 등록을 하시고요. 등록보다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투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등록도 꼭 하시고 투표도 꼭 하셔서 100% 참석할 수 있는 투표가 될 수 있기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조선희 영사님 나오셔서 아주 자분자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투표가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석하시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만 가지신 분들 여기 대한민국 투표에 참석하시지만 2020년은 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미국 투표에도 꼭 참석하는 그런 투표자라는 국민이 됩시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가족하고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시간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